안녕하세요.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학점은행제 전공 선택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전공 선택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했었는데 그때는 수업만 들어도 되는 전공, 자격증을 꼭 얻어야 하는 전공,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전공들 전부 제외하고 순수하게 온라인 수업 하나만 들어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 이것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떤 전공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제 기준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공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수강료가 얼마나 나오든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집 밖으로 나갈 일 없이 집에서 수업만 들어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입니다. 저는 이게 온라인 수업만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직접 가서 시험을 봐야 하는 자격증, 독학사 학점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자격증, 독학사 학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 기준을 고졸로 잡을 것이기 때문에 전적대학교 학점도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다 체크했으니까 어떤 전공이 있는지 바로 알아봐야겠죠. 제가 미리 칠판에 적어뒀는데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세요. 경영학, 심리학, 아동학, 회계학, 청소년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지식재산학, 영어영문학, 기계공학, 체육학, 법학, 신학. 칠판에 있는 전공들 보시면 좀 익숙한 전공도 있을 거고 야 이게 된다고 하는 전공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공들은 저의 기준 집 밖으로 나갈 일 없이 집에서 수업만 듣고 학위를 받는 게 가능한 전공들이 여기에 있는 전공들이고요. 학점은행제 전공이 정말 많잖아요. 수업 하나만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 그 많은 전공들 중에서도 이것밖에 없다는 게 학점은행제 전공 선택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이 전공들을 설명드릴 건데 지식재산학, 일단 얘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모집 인원에 비해서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 전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 신청을 할 때마다 많은 학습자분들이 과목 마감 때문에 고생을 좀 합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이 마비될 만큼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온라인 수업만 들어도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전공 과목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공이죠. 지식재산학이 온라인 수업만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지식재산학 전공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특징 때문에 제가 이 전공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수강 신청 경쟁을 이겨내고 전공 수업, 공짜 강의를 듣겠다고 한다면 지식재산학 전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전공들 볼 건데요.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둔 전공들 보시면 세 줄로 나눠뒀잖아요.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전공은 학습자분들도 이미 많이 접한 전공들일 겁니다. 경영학, 아동학, 심리학, 회계학, 청소년학. 수업을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은 상당히 많은 교육원에서 수업을 개설해둔 전공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적어둔 모든 전공들은 시간과 돈만 있으면 집에서 수업만 들어도 학위를 받는 게 가능한 전공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전공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입니다. 수업을 개설한 교육원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 학습 계획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전공이다 보니까 학습자님 본인이 나는 전공 상관없이 학위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전공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도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수업을 개설한 교육원도 적지 않아서 학습자분들이 접근하기에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특히 IT 계열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관련 자격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첫 번째 줄보다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을 더 선호하죠. 과목 찾는 거, 학습 계획표 만들기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딱 하나 비용이 좀 비쌉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전공과 비교를 하면은 적게는 1.5배, 많으면 3배까지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은 개설한 교육원이 적은 건 아니라서 학습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건 아닌데 수강료가 첫 번째 줄에 있는 전공보다는 비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니까 부담 없이 접근할 수가 있을 건데 세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은 학습자분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야, 이게 된다고? 하는 전공들의 대표적인 예시죠. 제가 아까 지식재산학 설명할 때 학생들이 많이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학생분들이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는 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은 수업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강료, 학습 계획표 만드는 것, 그 어떤 부분에서도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강료 부분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전공과 두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고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 줄에 있는 전공들은 평생교육원에 있는 수업들 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교 시간제 수업도 무조건 병행해야 하는 전공들이라서 전공 과목을 찾는 것부터 일이에요. 저도 지금 영상 만들기 전에 과목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보고 설계를 만들어보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온라인 수업으로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런 특징들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전공은 학생분들이 수업으로만 학위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습자 본인이 나는 수강료나 시간, 학습 계획표 이런 거 다 어려워도 난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어찌되었든 온라인 수업으로만 한다고 하시면은 사이버대학교 시간제 수업도 들어가 주셔야 하고 수업 찾는 것도 어렵고 수강료도 비싸고 이런 특징이 있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전공들을 선택하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이런 전공도 있구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 지식재산학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강료가 무료이지만 수강 신청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적어둔 전공 전부 다 온라인 수업만 들어도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공들인데 교육원에서 수업을 찾는 것 수강료 부분, 학습 계획표 만들기, 학생분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처럼 각 전공들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학습자님께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 학위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여기에 적어드린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내가 선택한 전공이 가지는 특징을 학습자님 본인이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해당 전공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학습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를 이용하셔서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존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